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때까치가 소리 없이 날다. 제2화 2021년 4월 11일 일요일 오후 12시 K대학교 학생식당. 일요일 정오의 K대학교 학생식당. 이곳은 1년 365일 매일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휴의 사이에 있는 명절 당일이라도 귀성하지 않는 기숙사생이나 연구실에 거처를 둔 소수의 학생들의 생존을 위해 간단한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 수는 많지 않아서 주말이나 휴일의 식당은 평일에 와글거리는 소음과 식기 부딪히는 부산함이 씻겨 내려간 듯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 넓고 한산한 식당에서도 가장 후미진 구석에 고정된 테이블, 언제나처럼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한수인은 마치 정밀한 기계에 필수 연료를 주입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식판 위에 돈가스를 일정한 크기로 썰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매우 낮은 외향성과 매우 낮은 신경성은 세상이 망해가는 바깥의 혼돈조차 이 구석진 테이블의 평화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견고한 방어막 같았습니다. 그 고요한 성소의 입구 쪽에서 정적을 박살내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류세아가 태풍처럼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마와 콧등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고 질끈 묶어올린 호피 무늬집게핀 사이로 잔머리가 엉망으로 흘러내려 있습니다. 통신망이 끊기고 자동차마저 멈춰버린 잿빛 도시를 뚫고 따뜻한 한낮의 봄 기운을 정면으로 받으며 40분간 미친 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온 탓입니다. 식당 입구에서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휙휙 둘러보던 류세아는 가장 구석에서 변함없이 밥을 씹고 있는 한수인의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자마자 주저없이 돌격합니다. 다다다다 쾅! 그녀는 한수인의 맞은편 의자를 거칠게 빼서 털썩 주저앉으며 높은 외향성과 생존에 대한 강박적인 깨달음이 결합된 뜨거운 에너지를 식탁 위로 쏟아냅니다. 류세아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눈을 번뜩이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수인아, 금이야, 금. 식탁이 미세하게 흔들리지만 맞은편의 한수인은 어깨 한 번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류세아의 그 요란한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안에 돈가스를 삼키며 시선과 포크를 다음 타겟에 향하면서 한없이 평온하게 말합니다. 밥 먹는데 먼지나게 왜 그래? 그 냉담한 반응은 이미 9년 전부터 익숙한 패턴입니다. 류세아는 타격감 제로인 동생의 태도를 가볍게 무시하고 상체를 식탁 위로 바짝 들이밉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의 파멸을 묘사하듯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고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문제야? 시대가 금을 부르고 있어. 지금 이 시국을 봐. 글로벌 금융망 날아갔지, 물가 폭등하지, 회사들은 줄도산에 다 망해가잖아. 화폐는 곧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이럴 때일수록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가치를 잃은 적 없는 절대 안전자산. 무조건 금이지. 방금 전까지 극도의 불안에 떨다가 찾아낸 완벽한 생존 공식에 심취한 류세아의 눈동자는 마치 세상을 구원할 진리라도 깨달은 선지자처럼 반짝거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장엄한 거시경제학적 연설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하는 한수인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팩트 폭격 앞에서 단 1초 만에 격추당합니다. 금 좋은 건 알겠는데 난 금 살 돈 없어. 류세아의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웅장한 교향곡의 전원이 툭 하며 꺼지고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2월에 갓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세상이 이 꼴이 나는 바람에 연구비도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아진 동생의 처참한 통장 잔고 현황이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을 찾아냈다는 환희는 당장 투자할 자본이 없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차갑게 식어내립니다. 순간 류세아는 거창한 생존 계획보다 당장 밥벌이가 없는 동생에 대한 진한 연민과 안타까움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미간을 팔자로 찌푸리며 애잔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맞다. 우리 수인이 이제 막 박사 졸업해서 돈벌이가 없었지. 내가 미쳤지. 금은 무슨 금이야. 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금을 외치던 류세아의 거창한 생존 계획은 자본금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잠시 꺾였습니다. 대신 눈앞에서 묵묵히 식판을 비우고 있는 동생에 대한 짠한 걱정으로 모두가 전환됩니다. 한수인은 포크와 칼로 돈가스를 일정하게 썰며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눈앞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밥 잘 먹고 다니는지 묻는 거 이해가 안 돼. 감동적인 연민의 순간을 1초 만에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격추해버리는 동생의 무자비한 팩트 폭격에 류세아는 턱을 괴고 애잔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머쓱한 듯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다정하게 받아칩니다. 오늘은 점심에 봐서 그런데 맨날 밤샘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밤샘하면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지내니까 그러지. 무안함을 달래려 고개를 돌린 류세아의 시선이 식당 벽면에 붙어있는 빛 바랜 메뉴판에 가닿습니다. 그 순간 메뉴판의 숫자들을 스캔하고는 생산 단가와 원가 계산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본능이 격렬하게 반응하여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탄성을 내뱉게 만듭니다. 와우, 다른 데는 식자재가 폭등해서 밥값이 2배씩 올랐는데 여긴 그대로네. 나도 앞으로 여기에서 밥 먹고 싶다. 한수인은 여전히 식판 위의 돈가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밥 먹을 시간이 있어? 그 차가운 현실 자각 타임에 류세아는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어깨를 축 늘어뜨립니다. 화려했던 대기업 사원증이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린 그 참담한 현실 앞에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려집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엎드리듯 상체를 기대며 우는 소리를 냅니다. 엉엉, 그 짧은 회사 점심시간에 오는 건 안 되지. 우리도 점심시간이 어느 나라처럼 2-3시간씩 되면 여기 와서 먹을 텐데. 그러고 보니 회사 식당도 지난달에 비해 밥값이 2배로 뛰었어. 다음 달부턴 더 이상 회사 지원금도 없어서 더 올린다던데. 숨이 막히는 직장인의 푸념이 잦아들 무렵 돈가스를 다 먹은 한수인이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아내며 마치 오늘 날씨가 맑네 라고 말하는 듯한 평온한 어조로 폭탄 발언을 투척합니다. 성운전자도 이제 한물 같네. 그러고 보니 나 이번에 랩터 다이내믹스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어. 순간 류세아의 척추를 타고 강렬한 전류가 흐른 듯 그녀가 상체를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극도로 침체되어 있던 그녀의 높은 외향성이 스캐럽의 폭광보다 더 밝게 점화되며 동공이 거대하게 확장됩니다. 정말? 거기 요즘 세상 망해가는 와중에도 불황을 모른다는 그 코발트 그룹사 아니야? 한수인은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코발트 그룹에서 공중 드론 만드는 회사. 류세아의 얼굴에는 자신의 일인 것처럼 벅차오르는 환희와 감격이 피어오릅니다. 기도하듯 자신의 두 손을 마주잡고 눈을 반짝이며 타인의 기쁨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는 그녀의 에너지가 식당 구석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야, 드디어 우리 수인이 그 천재적인 재능을 코발트 같은 대기업에 가서 맘껏 꽃피우는 건가? 와, 이건 진짜 축하해야 할 일인걸. 언니가 오늘 밥 산다. 아니, 커피 산다. 하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류세아와는 달리 당사자인 한수인의 표정에는 어떠한 기쁨이나 기대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1mm 정도 좁혀집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컵을 든 채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근데 느낌이 좋지는 않아. 한수인은 들고 있던 컵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늘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자신이 확인한 이메일의 내용을 입에 올립니다. 오늘 오전에 랩터 다이내믹스 인텔리전스 사업부에서 메일이 왔는데 나보고 바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업무 내용은 기밀이라 면접 당일 현장에서만 알려주겠대. 그 생소한 부서명을 들은 류세아는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쑥 내밉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공장의 생산 라인과 원가 계산 속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거대 방산기업의 조직명은 다소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왕성한 호기심이 발동되어 눈을 깜빡입니다. 인텔리전스면 뭐 인공지능 같은 거 하는 덴가? 한수인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류세아를 빤히 응시하며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그 단어의 본질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보통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첩보나 감시 등으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일의 전반을 말하는데 그걸 드론 기업이 사업화한다는 건 일단 첩보나 감시에 쓰이는 드론을 만들거나 팔고 관리하는 일이 되겠지. 더 발전되면 드론을 이용해서 정보 수집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판매할 수도 있고 그때는 분석 단계에서 인공지능이랑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네. 첩보, 감시, 정보 판매. 그 차갑고 음습한 단어들이 떨어지자마자 류세아는 양팔을 문지르며 몸을 부르르 떨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집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지닌 데다 작은 위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녀의 본능이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첩보? 감시? 누군가를 몰래 훔쳐보고 약점이나 캐는 그런 짓을 한다고? 아, 진짜 소름 돋아. 수인아, 너 그런 찝찝한 일하는 부서에는 절대 가지 마. 진심으로 질색하며 동갑의 동생을 걱정하는 류세아를 보며 한수인은 말라오는 목이 갈라지기 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의 도덕적 거부감보다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이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첩보나 감시 같은 건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어떠한 행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행위 전반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대상은 아니라고 봐. 감정을 배제하고 현상을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행위로 치환해버리는 동생의 완벽한 논리에 류세아는 어깨에 힘을 살짝 빼며 허탈한 듯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네. 한수인의 시선은 류세아를 지나 창밖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궤도를 향하듯 살짝 위로 향합니다. 무미건조한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한 날카로움이 섞여듭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위화감은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캐럽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하면 인명피해 없이 스캐럽을 처치할 수도 있다는 걸 코발트도 알고 있을 텐데 밖에서 볼 때 코발트급 규모와 선전 문구대로라면 드론으로 방위산업을 한다는 자회사가 최소한 공격 드론 정도는 만들려고 하는 기계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류세아의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인명피해 없이 스캐럽을 처치할 수 있다는 명쾌하고도 이타적인 논리가 그녀의 끓는 피에 불을 지핍니다. 문제를 직접 때려 부수고 해결하려는 특유의 돌파력이 맹렬하게 깨어나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며 상기된 얼굴로 말합니다. 그렇지, 코발트급이면 꽈광 하고 스캐럽 따위는 무찔러야지. 조용하던 학생 식당 구석, 새로운 깨달음으로 달아오른 류세아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도 한수인은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철저히 분석된 팩트로 돌아와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겠다는 업무 내용을 좀 추측해보려고 학교 인터넷으로 조사 좀 해봤어.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랩터 다이내믹스의 정보를 보면 그런 특징이 안 보여. 예를 들어 등록 특허 기술을 살펴보면 군집 드론 기반 3차원 지형 실시간 렌더링 기술, 곤충 행동 패턴 AI 분석 및 이상 징후 조기 경보 알고리즘, 광학 적외선 열화상 융합 다중 렌즈를 통한 광범위 안면 인식 시스템, 중고도 채공형 무선 충전 릴레이 스테이션 같은 뭔가 주 사업 관심사가 국방 자체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숨 막히도록 정교하게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들의 나열. 그 서늘한 목록을 듣고 있던 류세아는 턱을 괜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지만 달래듯 입술을 비죽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분야를 파려고 널 스카우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가보긴 해봐. 입으로는 동생의 앞날을 걱정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지만 류세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강력한 직관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생산 공정의 불량률과 위험을 관리하며 뼈저리게 체득한 하인리히의 법칙. 한 번의 거대한 대형 사고의 이면에는 원인을 같이 아는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이상 징후가 존재한다는 그 통계적 법칙을 맹신하는 그녀에게 한수인이 짚어낸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표면적 사실들은 가볍게 무시해서 넘길 수 없는 이상 징후로서 공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서늘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류세아의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엄청난 에너지와 상상력이 거대한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코발트가 공격 드론을 만들지 않는다면, 세상이 멸망해가는데 그 압도적인 자본가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완벽하게 비어있는 수익 창출의 푸른 바다를 의미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본 그녀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거대하게 확장되며 극도의 불안감은 어느새 세상의 문제를 직접 때려 부수고 구원하겠다는 맹렬한 환희로 바뀌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류세아는 갑자기 테이블 위로 상체를 확 들이밀고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공격 드론 만들어서 스캐럽 잡을까? 이거 완전 틈새 시장이잖아. 세상의 멸망을 막을 무기를 직접 만들어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이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쾌활하게 튀어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던 한수인의 고개가 천천히 들립니다. 이제는 순수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전향한 그녀에게 시제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하드웨어 생산 라인을 맨 땅에서 구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반 드론도 아니고 공격 드론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구르며 재료 조달과 부품 가공, 그리고 조립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류세아의 얼굴에는 티끌만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으로 허공을 찌르며 자신의 터질 듯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드론 본체는 내가 어떻게든 깎아내도록 만들 테니까 소프트웨어는 나랑 같이 만들어줄 거지?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며 한계치를 넘어선 류세아의 그 오버클럭된 열기를 마주한 한수인은 얕은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반문합니다. 방금 전엔 나보고 랩터 다이내믹스 면접 보라며
류세아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고 해맑게 맞받아칩니다. 나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한 건 알아봐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투트랙으로 가자고. 그 무모하고도 눈부신 막무가내식 추진력 앞에서 결국 한수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다정함은 이 터무니없는 언니의 몽상을 단칼에 쳐내는 대신 조용히 타협의 여지를 열어둡니다. 알았어. 그건 일단 면접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거대 제국이 내민 스카우트 제이와 돈 한 푼 없는 백수자매가 세상을 구할 무기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결의가 부딪히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